자, 그럼 뭐 이제 시작해 네. 보시죠, 뭐. 예. 그럼 자, 오늘 주제 상공유사의 만파식정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만파식정 얘기는 뭐 이제 저희 초등학생분들도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죠. 그 말 그대로 풀어보면 이 모든 파도를 멈추게 하는 피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파식적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렇죠. 내용은 이제 무대가 신문왕대,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아버지가 문무왕인데 문무왕대 삼국이 통일이 됐잖아요. 근데 신무왕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좀 설명드리면 뭐 이런 내용이에요. 신문왕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죠. 동해안에 이 그 작은 섬이 하나 이제 둥둥둥둥 떠와서 점점 이제 육지가로 이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거예요. 산 하나가 물에 떠서 오고 있으니. 그래서 이제 천문을 맡은 일관한테 점을 좀 쳐봐라. 도대체 왜 저런 것들이 오는지 네가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점을 쳤던 일관의 얘기가 신문왕의 아버지였던 문무왕이 지금 이제 바다에서 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김유신공도 어쨌든 간에 하늘 세계에서부터 내려와서 인간 세계에 이제 인간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덕을 갖다 함께해서 이게 성을 지킨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라를 지키기 위한 보물을 주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섬 같은 것이 둥둥둥 떠오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 가문사라고 하는 곳이 지금 터만 남아있고 지금 탑이 되어 있는데요. 그 동해안 가문사 쪽에 가보시면 그 옆에 문무대왕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커다란 바위로 되어 있고. 대왕암이죠. 예. 문무대왕, 이거 정식 명칭 문무대왕일 거예요, 아마. 정식 명칭 자체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아마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무대왕을 화장을 해서 이제 놓게 되면 문무대왕이 이제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죠. 동해안에 용이 돼서 신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전해져 오고 있는 부분에 한 대목이 여기에 지금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렇게 떠오는 부분이라서 왕이 이제 좋아한 거죠. 그래서 가보자 해서 이제 그 장소를 가게 되는데, 갔더니 뭐 이제 이 태풍하고 막 비바람이 내리쳐서 일주일 동안 비바람이 내리쳤다가 그게 개이고 나서 가까이 가보니 용이 나타나서 이제 이제 검은 옥대를, 옥으로 되어 있는 허리띠죠. 허리띠를 하나 받쳤고, 또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용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산에 보시면 그 섬 이렇게 보시면 그 산이 있고 그 산 위에 대나무가 있는데, 이게 낮에는 두 개, 뭐 밤에는 하나로 이렇게 합쳐졌다.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대나무라고 하는 게 둘이 이렇게 마주쳤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손바닥이 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인데, 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드시면 어쨌든 간에 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큰 보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를 베어가지고 왔겠죠. 와가지고 이 피리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 피리 자체를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장마가 지면 어쨌든 간에 이제 비가 오고, 그죠? 그리고 어쨌든 피리를 불면 무엇보다 적이 오는 것도 물리칠 수 있고, 병도 낫고, 가뭄에 비도 오고, 장마가 지면 날이 개고, 바람도 먹고, 물결도 가라앉는다. 이래서 이제 만파식적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피리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3일만 불면 다 해결되지 않나? 3일. 근데 이 코로나는 3일 갖고 안 되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없었을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병이 생겨도 그 피리를 불게 되면 그런 병이 그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네. 사실 뭐 정말, 저도 살면서 어떤 기상이변이 났다. 네. 예를 들면 비가 정말 안 온다. 네. 근데 우리가 제일 비가 안 왔던 데가 한 2번 정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웬만하면 한 달 좀, 그러니까 결국은 열을 늦게 오는 거거나 열을 더 오는 거거든. 그니 재단 쌓고 기우제하고 뭐 안 되면 한 번 더 하고 그럼 다 해결. 자, 이제 이 만파식정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만파식정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 이야기가 담긴 부분이 신문왕대의 이른바 이 김움돌의 난이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난 다음에 이른바 이 절대왕권이 형성되는 부분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야기 정도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이게 실제로 도대체 절대왕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 진짜 그게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은 잘 뭐 이해를 못 하시거나, 뭐 진짜 그게 왜 관련이 있어? 진짜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지 몰라할 것 같아서 오늘 그 말씀을 사실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뭐 여기서 등장하는 용이라고 하는 것이 왕과 관련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뭐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 그건 뭐 생략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 필이만 불게 되면 이 내용 중에는 소리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소리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죠? 여러분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음악을 항상 끼고 들으시거나 그럴 텐데 소리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나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어저께 나한테 그렇게 아, 얘기했는데. 그래요? 소리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전공이 음악이다 보니 예. 뭐 소리를 들으면 뭐 인격이 뭐 음악을 들으면 인격이 예. 함양되고 그래서 예. 내가 그럴 때마다 혼나.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기사 그 유교에서 시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경전은 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시켜서, 왜냐하면 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순히 요즘 같은 시가 아니라 일종의 노래거든요. 팝송이란 말이죠. 이 파퓰러송이기 때문에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교화시켜서 풍속을 좀 더 유교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의 목적을 갖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는 해요. 이야기 자체는. 그런 거 보면 뭐 소리로 다. 아니, 그러니까 있죠. 지금도 사실 음악하는 분들은 예. 그렇게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음악하는 분들은 음악이라는 게 사람의 인격마저 변화시킬 수도 있고 삶이 힘들 때 의지가 되어주고 이런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워낙 음악을 별로 안 듣기 때문에 제가 그건 농담으로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한테 소용없다. 그러니까 꼭 100% 먹히는 게 아니다. 근데 안 먹히는 사람보다는 먹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긴 해요. 그 음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 인간들에게는 공통의 코드 그렇죠.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림도 그렇지만 음악이라고 하는 요소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이고, 사실은 이제 뭐 음악을 통해서 이제 뭐 교화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아주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니겠죠, 뭐. 글도 예. 이게 공자 시대 때만 해도 예. 글하는 사람이 없죠. 없진 없진 않지만 정말 1%도 안 없어요. 돼요. 정말 0.1%? 정말 초등교육도 안 받는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피리를 불게 되면 하고 있는 피리의 역할이 있죠. 적이 쳐들어오는 걸 막고, 그 다음에 가뭄에도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날이 개고, 물결도 가라앉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사실은 국가가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가가 가장 해줘야 될 역할은 첫째, 여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적을 막는 것, 병을 치료하거나 병을 막아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역할 부분을 상징하고 있죠. 음악에 대해 조금만 네. 곁다리로 세서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서안에 반파의 작가 그때 김윤선도 같이 갔잖아 지금 보니까 반파에 같이 갔을 때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중국의 시안 서안이죠. 시안에 신석계실의 네, 유적이 있어요. 반파 유적이라고 네, 하는 굉장히 유적이 오래된 있습니다. 예. 만년된 유적인데 거기서 나왔던 그 악기 예. 그 오카리나 비슷한 오카리나인가? 그거 흙으로 되었던 거였잖아요. 흙으로 되어 오카리나가 맞나? 그러니까 이게 피리 같은 건데 네. 오카리나 피리 그렇죠. 같은 거죠. 예. 그거를 복구를 해갖고 틀어줬어 소리를. 그 소리를 박물관에서 틀어줬죠. 예. 근데 듣고 내가 깜짝 놀란 게 정말 처량한데 아주 슬픈 아니게 좀 굉장히 그러니까 그 퉁소 소리 같이 이렇게 좀 슬픈 곡조로 깔려요. 근데 내가 역사하면서 수많은 글로 읽은 것보다도 예. 그 음악을 듣는 순간 사실 신석기 시대라는 게 평균 수명 30세도 안 되고 그렇죠. 30세가 안 되는 인류의 경우가 삶이 많죠. 굉장히 척박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음악을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100마디 말로 한 거보다도 더 정말 짜릿하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사실 나는 그게 역사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스미소니언 박물관 가가지고 필이 또 있었어요. 감상적인 영화에서 왜 풀피리를 분다 예. 그러면 이렇게 짱 하는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마치 정말 그 시대 사람들의 어떤 삶의 고뇌가 지금 우리 같이 주식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게 아니라 노래 자체는 슬프고 고요하고 잔잔한데 네.
정말 대자연의 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심정이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만파식적이라는, 그러니까 그 시대 음악이라는 예, 것이 음악이 갖고 있는 상징성, 예. 국가의 통치. 정말 국가가 악기를 제작하고 악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걸 들려주면서 했을 때 정말 충분한 교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절대 왕권이라기보다도 이런 음악을 통한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분명해지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왜 하필이면 그게 이제 필이냐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못 들으셔보셨을 거예요. 저도 제 나름의 그냥 추정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피리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세종대왕께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음악을 교정하는 일이었고요. 특히 중국 고대 음악 부분들에 대해서 복원을 하고 그걸 가지고 그 음악 자체의 표준을 정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리의 표준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표준을 정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해주 지역에서, 황해도 해주 지역에 나오는 기장쌀을 갖다 얻어다가 개수를 쭉 세서 늘어뜨렸는데, 그걸 어디에다 늘어뜨냐면 대나무 있죠? 그 대나무 위에다 늘어뜨려 놓고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내고서 그 구멍에 나오는 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소리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야,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음을, 네, 음을 갖다 잡은 거죠. 이거 다 오음이죠, 오음. 그렇죠. 그죠? 오음 자체를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그게 또 뭐냐면 그 만든 그 대나무 있죠? 그 대나무 부분을 잘랐을 거 아니에요. 요 이상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그 소리 부분을 잘라서 이 일정 간격으로 5개 구멍을 뚫고 난 다음에 그 잘린 그 대나무 자체를 뭘로 썼냐면요, 척자, 즉 기준되는 자로 썼어요. 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왜 영어로 자를 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종의 법과 같은 하나의 기준을 국가가 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기준도 국가가 정하죠. 그 다음에 단위의 기준도 정하고, 이건 동시에 그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법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 대나무냐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 편의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의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문왕대에 비로소 국가 전체가 삼국이 이제 통일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하면 이걸 표준화시키느냐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 등장하고 있는 설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재밌게도 고려 시대에 남아있는 많은 불화가 불교 그림이죠. 불교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섬이 조그만하게, 그 앞에 이제 당연히 보살이 그려져 있고 뒤에 그 섬이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대나무가 줄기가 2개예요. 줄기가 2개입니다. 물론 이것과 제가 직접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삼국유사 자체가 불교와 관련된 서적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의 그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그 화엄이나 이런 거의 논리 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좀 억지로 맞추면, 대나무가 붙었다 떨어졌다. 예, 붙였다 떨어졌다는 부분은 하나이면서 둘. 그러니까 사실 하나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표준의 기준이거든요. 이거 둘이라고 하는 건 이게 여러 개로 나눠진다는 뜻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상 부분의 표준의 시작으로서의 이 피리라고 하는 부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맞느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별도 부분이고요. 제 나름의 이제 상상을 갖고 만들어 본 이야기인데요. 아마 다른 데서는 결코 들어보신 일이 없으실 얘기 같습니다. 그거는 좀